그리고 이제 아들이 추석날 와갖고 용돈을 주고 갔는데 딱 1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속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로, 보는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 하나도 이제 건사하기 힘들고 죽지도 않으니까 막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오냐면 이제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해요. 이래야지 이제 속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신부님 대동아 전쟁에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요.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또 내가 그 능평성당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73살이야. 요셉 할아버지가 73살인데 며느리가 나보다 1살 어려요. 신세 한탄을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만 원한다는 거예요. 8명을 아침 점심 저녁 밥 세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다 온천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73살 먹은 요셉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근사하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세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제가 알아보니까 75살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 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 노인. 이제 안 죽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이 깨어나야 정말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나라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을 잘 키우면 늙어서 호강할 거라는 무의식 속에 착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루어 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10살까지만 자식이라고 그래요. 10살 넘어서부터는 뭐예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 떠나가기 시작하죠.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 노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불란서는 120년 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지금 50, 60, 70대 되신 분들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불란서는 120년 동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조금 죽었다가 보충되고 죽었다 보충되면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대로 이제 안 죽으면서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죠. 그럼 왜 안 죽느냐? 칫솔하고 페니실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래요. 칫솔. 이 칫솔이 나오기 전에는 이들이 다 상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빨리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칫솔이 있어갖고 보통 60, 65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 느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영양 잘 공급되겠다. 페니실린이 있어갖고 뭐 병 들면 금방 고치겠다.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 죽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6.25 때 남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6.25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서울대, 고대, 상경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혼자서 이렇게 아들들을 둘 다 은행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할머니가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아들 출세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 할머니가 77부터 방에 들어누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에 들어놓으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롭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가만히 들어놓여 있는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할머니하고 봉송체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만에 아들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갖고 갈비뼈 2대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87인데 몸이 말랐어요. 갈비뼈 2대 부러지면은 그 나이에 똑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거의 즉사예요. 80 넘어갖고 뼈 부러지면 뼈가 안 붙어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자 가방을 들고 쫓아갔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몰아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좌 신부를 16,000명, 13,000명 이런데 보좌 신부도 하고 본당 신부도 한 4,000명, 5,000명 해갖고 또 병자 성사를 많이 해갖고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갈 거다, 한 달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래요. 한 3개월 갈 것 같으니까 3개월 정도 준비하라. 그럼 3개월에 어김없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딱 보는데 그날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나하고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나하고 총 고해성사 하자. 할머니 하느님이 열심히 믿었고 좀 아들들 훌륭하게 잘 키웠고 매일 그렇게 묵주기도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할머니 직천당이다.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오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가면은 요셉 성인도 보고 베드로 성인도 보고 싶은 남편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내 안부도 전해줘라. 바로 가니까. 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 신부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사탕도 갖고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신부님 왔을 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장례미사 내가 잘해줄 테니까 강론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여튼 직천당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내가 강론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셔라.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죽기로 이제 합의를 이제 봤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본당에 와갖고 연령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그 루시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임종경 해라. 그 사무장한테는 내가 이제 내일 아무래도 장례가 나을 것 같으니까 장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한 달 만에 다시 봉송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살아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삼성의료원에 데려다가 그걸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방에 누워갖고 그전에는 화장실이라도 다녔는데 이제는 이게 부러졌으니까 2년 동안 화장 못 가고 오줌똥을 며느리가 받아냈어요. 그 며느리도 참 착한 며느리죠. 90살이 됐어요. 이런 부활 때 돼갖고 내가 이제 봉송채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이제 좀 일어나 다닐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두션찬을 판국인데 일어나 다닐만 하다. 92살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성당을 줬는데 성당 어떻게 줬는지 구경하고 싶다고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탄 전야미사에 나왔어요. 이제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보통 이게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 60까지 결혼 30에서 60까지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90까지 한 남자하고 60년을 살아요. 살만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부부로 만나서 딱 30년 사는 게 가장 맞대요. 그래서 그걸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블로 사네. 한 남자랑. 저는 생각 잘했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마침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참 내가 이뻐했죠, 마음으로. 근데 이 며느리가 애를 넷을 낳았어요. 그게 참 착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 효녀라고 그랬어요. 효부라고 그러고. 그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모시고. 근데 나한테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3년 전에 수원 고등동 성당에 95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래프팅 하고 가셨어요. 배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할머니는 참 죽기 전에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이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거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얼마를 물려주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자식 대학 하나 졸업시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둘 졸업시키면 5억이에요. 부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현금이 5억이에요. 자식 둘 대학만 안 보내면 뭐예요? 딱 노후대책연금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 정말로 보낼 애들을 대학에 보내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걔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독일은요. 얘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갈라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머리 나쁜 놈은 어떻게 해? 기술 배워갖고 기술을 배워갖고 월급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돌머리든 돌머리가 아니든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름으로 대학은 나왔고 기름칠하는 일을 하기 싫고 취직을 안 하는 거죠. 이걸 한량이라고 그럽니다. 한량.
그러니까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는 흘러넘치고, 그래서 공장에 일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게 우리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학 공부할 애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깡통이야. 깡통인지 안 깡통인지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 꽤 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정말로 1등을 하는 애인지 꼴등을 하는 애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 깡통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어. 그래갖고 이 깡통이 천재가 되면 모르는데 겨우 원서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취직을 못해. 그래갖고 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이 깡통한테 쏟아 넣느냐고. 내 주머니가 뭐가 됐어? 깡통이 됐어. 이 집 뭐 하는 집안이에요? 깡통 차는 집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두 번 아름다워요. 뜰 때 아름답고 질 때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은 제가 뜨는 태양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뜨는 태양을 보면 뜰 때는 후딱 떠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질 때 보면은 참 하염없이 쳐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죽을 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태어날 때는 후딱 뜨는데 이게 죽을 땐 60부터 죽지도 않으면서 하염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죽지도 않고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가 이제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요. 그렇죠? 60년, 70년 썼으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네, 아픈 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자꾸 부리고 신경질을 자꾸 부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사가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맨날 할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 맨날 신경질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 하얗지, 얼굴 쭈글쭈글해지, 이빨은 빠져갖고 여기도 쭈글쭈글해지. 웃어도 전찬을 판국에 거기서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자식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좋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0살 넘은 장례미사, 90살 먹은 할머니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가 해줬는데 며느리가 70이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는 장례미사 하자마자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갖고 이 70 먹은 며느리, 90살까지 모시고 산 이 며느리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서 시성식 해줘야 돼. 이 며느리. 본당 신부 꼭 할 일이에요. 기적심사 필요 없어요. 90살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안 버리고.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에 자식이 집 팔고 들어오면은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버린 자식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또 뭐 캐나다에 며칠 전에 또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참 우리 지금 70대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해야 돼요. 53년부터 62년까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합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똥구멍이 찢어진 게 뭐예요? 신부님, 말도 마십시오. 6.25 전쟁 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쏟아놓은 폭탄을 그거 남은 폭탄 다 우리나라에 다 쏟아붓어요. 그러니 전쟁 끝나고 뭐가 있어요? 전부 다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죠. 가을에 우리나라가 한 85% 이상이 소작농이에요. 겨우 자기 해 먹을 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전쟁 끝나고 9월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9월에 추수를 하면 먹을 게 언제 떨어져요? 2월에 떨어져요. 그럼 보리는 언제 펴요? 5월에. 여러분도 오시면서 보리밭 보셨어요? 보리밭 이렇게 있는 거. 5월에 이제 보리가 피면은 2, 3, 4, 5월을 견뎌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에 풀뿌리 캐서 먹고 나물 캐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뭐를 캐서 먹느냐면 뭐를 먹느냐면 소나무 껍질 안에 하얀 속살 그거를 이제 벗긴다고 그래요. 그걸 벗겨갖고 말린다고 그래요. 말려갖고 그걸 간대요.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생각나시죠?
그걸 갈아갖고 국에 넣어서 먹으면은 국이 빨간데 국을 먹으면 배가 부르대. 또 거기다 밥을 해서 먹어도 배가 그렇게 부르대. 옛날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 부르면 최고 아니에요. 배는 이제 먹었는데 이제 배는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섬유질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의 섬유질하고 틀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수분이 빠지고. 대장에 가면 이제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은 걸 빼내려고 그러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신부님,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들을 이제 내 자식만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정말로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10만 원을 갖다 줬으면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아버님 70살 때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드릴 때 뭘로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들 신부가 사주는 거라 앞니로 그냥 대충 씹어갖고 삼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입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돈은 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 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 그래 아버지 하듯이 거의 1년 동안 매주일 공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 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렸다. 두 번째, 친구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몸 아픈 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누구보다 높아요? 일본보다 2배가 높아요. 일본은 고독사 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늙어서 혼자 죽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자살률이 2배가 높아요.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계신데 자 내가 돈에 주머니가 없어. 그럼 바깥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당연히 안 나가고 싶어요. 내가 저 모임에 나가갖고 뭐 한번 얻어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사줘야 되는 내가 돈이 없어. 그 다음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나이 먹어갖고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학원비가 50만 원, 지금 중학생이 70만 원, 고등학생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90만 원 중에 20만 원만 떼어서 어머니 용돈 줘봐. 우리 어머니 신나서 살걸? 근데 내 자식 학원비 90만 원 안 아까운데 부모 30만 원 용돈?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년에 100만 원 줘요. 그 나누면 8만 원이야, 8만 원. 그걸 받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대동아 전쟁부터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키워요? 이제는 부모 자식지간의 효의 개념은 끝났어요. 효는 끝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효는 끝났다.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곧 할 거예요. 자, 친구가 없으니까 속이 좁아져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속도 풀고 그러면 속이 좀 이렇게 맺혔던 것도 풀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가만히 방 안에서 이제 뒷방 벽에 이제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노인을 뭐라 그래? 쥐처럼 깜깜한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봉송체 가면 하고 있는 일이 깜깜한 방에서 진짜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쥐처럼.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벽에다가 인생 복귀하는 거죠. 대동아 전쟁 생각하고 한숨 한 번 쉬고 6.25 생각하고 한숨 한 번 쉬고 이빨 안 해준 거 생각하고 한숨 한 번 쉬고 여름에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리는데 한 놈도 안 사줘. 그러면 언제 그걸 갖고 있다가 터트려요? 추석 때 터트립니다. 내가 옆집 할망구는 그 자식들이 와서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줬다는데 나는 자식이 6, 7인데 나한테 냉면 사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고. 냉면이 얼마나 해요? 5,000원, 10,000원이면 하죠? 그럼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냉면 먹고 싶으면 상에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한을 쌓는 거지. 5,000원을 가지고.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은 사 먹으면 되는 걸. 그럼 행복한데. 그래갖고 이제 냉면 못 얻어먹은 거. 아들이 이제 퇴근해갖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요. 참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싸움을 안 걸면요. 자식들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이빨 10년 전에 안 해줘갖고 나 이거 쪼글쪼글 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 아들이 듣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하면 100번째예요. 그럼 이게 안 먹히나 보다 그래요. 방에 들어왔고 또 이제 벽에다 복귀한 것 중에 그래 냉면 못 얻어먹은 거 들고 쫓아나가. 옆집 할망구 냉면도 얻어먹었다는 난 냉면도 못 얻어먹었다. 그럼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몸 아프죠? 친구 없죠? 뭐만 남으냐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에 나가 죽어라?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식이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들이 50%, 며느리가 16%, 딸이 14%, 그 다음에 늙은 부부가 서로 나가 죽으라고 20%. 나가 죽으라는 말 듣는 비율이 그렇대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이제 본당 신부를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방 6.25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식한테 얹혀서 100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자식하고 늙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늙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혼자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오래 사는 게 누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야? 자식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가주고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 듣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신부님 나 꽃동네 좀 바래다 줄라. 난 자존심 상해서 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 꽃동네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저 새벽에 그 꽃동네 앞에 내려다만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부님은 꽃동네 앞에까지만 바래다 달. 내가 이제 다 듣다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그 자식 키웠을 때 속상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상한 적 많았죠. 7살, 10살 미운 오리 새끼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죽어라 그랬죠. 네. 할머니 그냥 나가 죽으라고만 그랬어요? 아니요. 나가 되져라. 그러면 7살, 10살 먹은 자식이 자존심이 안 상했겠느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아이는 참고 살았다. 참고 살았다. 너무 엄마가 천하의 엄마가 나가주고 그랬지만 나갈 때가 있어야지 걔가 나갈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고 살았다. 이제 누구 차례다?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아들도 나가주고 그랬을 때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할머니가 나가주고 할 때 참고 살 차례다. 지금 나가면 누가 할머니를 걷어줄 거냐. 오로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한 집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노년을 할머니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다.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서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안 죽으면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사람은 안에서 애 놓다 죽었어요. 그렇죠? 애 키우다. 우리나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안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 남편 신경 안 씁니다.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부부 갈등이 없었어요. 왜? 만날 일이 있어야지. 안사람 안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으니까 만나야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서양은 2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위해 준 적도 없고. 제가 재작년에 그 스톡홀름을 여행을 갔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오래 좀 하루를 거의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목에다 뽀뽀 1시간 이렇게 쪽쪽 빨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사람은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상관없었어. 왜? 평균 연령 38세, 46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안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직장에서 넌 이제 그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 바깥 사람을 고홈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방에 이제 이 바깥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에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안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뭐에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의 태양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안의 태양이 둘이니 이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니 I love you 뽀뽀 쫙쫙 해대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 하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 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 있으면서 밥 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길 하나 뭘 하길 하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진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 해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래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래나 뽀뽀를 해주기래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침부림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길 대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도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반대로 우리 여성들, 우리나라 이 여성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하느냐?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왕 대접받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층층샷 나가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대접하고 내보낸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 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기 평창에 대유라는 룸사롱이 오픈했어요. 작년에. 서울 아가씨 항시 30명 대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가면은 왕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룸사롱으로 내모느냐 집안으로 끌어들이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할 갖고 왔는데 그걸 볶아갖고 또 내놨어. 여러분들 자식한테 쏟는 거 반만 남편한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얻고 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유일한 친구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평생 바람 피고 노름하고 술 먹고 나가서 딴살림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늙어갖고 중풍이 걸린 거예요. 중풍이 걸려갖고 반신불수가 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밉죠. 나만 보면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 입버름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말도 못하는 중풍이 이제 와갖고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잘못한 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할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 난 내가 봐도 저 할아버지 양심도 없구나. 그냥 젊었을 때 저러더니 늙어서 고해를 대신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도 그냥 그 할머니를 때리고 저렇게 구박을 하니 참 정말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장례 미사를 해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쉬시라고 남은 여생.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밤 11시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내가 가고 그 할머니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늙어서 남편이 죽는다. 그날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지금 자식을 귀하게 해줘야 돼. 남편을 귀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고 학원 끊어요.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당장 휴학시키세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없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때요? 자식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좋으냐? 작년에 내가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콩을 계약 재배를 했어요. 계약 재배를 했는데 1억 원어치 정도 콩을 샀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좀 생겨갖고 돈이 없어졌어요. 있던 돈이. 그 돈이 이제 한 2달이나 3달 후에 나오는데 농민들은 빨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 재배해갖고 왜 안 주냐. 그래갖고 쩔쩔 매는데 꼭 요맘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들이 막 쩔쩔 매고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신부님. 그래서 내가 원래 계약 제외로 했는데 돈이 원래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고 내가 지금 못 줘서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냥 그 얘기만 저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있기로 하셨는데 그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가자 그랬더니 차로 가셨어요.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내가 그 돈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그 돈을 해갖고 싹 일주일 만에 싹 정리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은행이 이렇게 꿔주겠어요? 은행이 꿔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갖고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 자식한테 줘야지, 줬는데 안 주는 자식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준다. 그럼 그 자식한테 계속 잘해주면.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지간이 기브 앤드 테이크야. 죽을 때까지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지 서로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용돈 많이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1년에 받는 용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럼 그 돈 당신 위해서 씁니까? 또 누구한테 써요? 자식들한테 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노년을 행복하게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를 가보니까 루이비통 구찌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쌍젤리제 거리 가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꿈도 못 꿉니다. 우리나라 명동에 누구만 득실거려요? 젊은 애들이 득실거리죠? 이거 문제예요. 걔네들이 뭘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6.25를 겪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애들이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태리 로마의 라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라보나 광장에 가보면요, 거기도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팔짱 다 7, 8분이 팔짱 끼고 숄 딱 거치고 와요. 그리고 와인 마셔. 젊은 애들은 꿈도 못 꿔요.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비올라 공부하는 아이, 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좋은 데 가자. 그랬더니 시청 근처가 제일 식당이 좋대. 17명이 밥을 먹는데 15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애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밥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고 시청 뒤에 공원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우유하고 빵하고 그렇게 밥을 때우더라고요. 전심을 다 그렇게 때워요. 젊은 애들 왜 여기 젊은 애들이 식당에서 밥 꿈도 못 꿉니다. 스포츠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고 다니지 젊은 애들 못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동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데 어디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탑골공원에 가면 거기서 배식 받아서 밥 먹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튼튼해야지 열매도 튼튼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해야지 누가 튼실해?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뿌리도 썩어가고 나무도 썩어가고. 당연히 모두 썩어가요? 열매도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에요. 102등. 왜 102등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 공부하기 시작해. 유치원 특목 유치원 다녀. 영어 배워. 중국어 배워. 일본어 배워. 초등학교 가서 이 학원 저 학원 시달려. 공부 못하면 완전히 나쁜 놈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한테 불효자야. 중고등학교 그래서 자괴감 느껴. 대학교 가서 또 취직해야 돼. 그냥 죽어라고 입사시험 보는데 실업자가 100만 명 20대가 넘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 돈 얼마를 뺏어요? 우리나라가 결혼 자금이 1억 7천만 원 들어가요. 미국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돈 다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주는 거. 미국은 안 해줍니다. 일본도 안 해줍니다. 일본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결혼식 때 10만엔 부조하는 부모 훌륭해요. 100만 원 부조하는 부모가 훌륭한. 그 더 이상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근데 자식이 죽으면 딱 좋은데 죽지도 않고 그걸 받은 은혜를 알아 몰라요. 받은 놈들은 끝까지 모릅니다. 이 열매 벌써 썩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자식 키우느냐고 고생, 집 얻느냐고 고생, 늙어서도 제대로 노년을 행복하게 즐기지 못해. 여행도 못 다니고 뒷방에 웅크리고 있어. 애들 때도 괴롭고 결혼해서도 괴롭고 늙어서도 괴로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몇 등이야? 102등이에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지 우리 사회가, 저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도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아요.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이 환경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아니, 밥 먹었는데 커피도 공짜로 줘. 이게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년에 행복한 노년을 가져야 돼.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모두들 부모 모시기를 힘들어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인 문제로 자식들의 생각은 법적으로 재산은 공평하게 상속된다는 것 짜라는데 어찌 장남만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불평도 많습니다. 요즘 부모님 모시는 것을 귀찮다는 젊은이들의 행위는 자식들을 왕자, 공주로 키운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 비위 맞추느라 혼신의 힘을 다한 부모는 결국 자식들의 하인이 됩니다. 그 원인이 부모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라는 동안 부모 공양법을 모르고 대접을 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 공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랑방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효자 노릇한다는 말의 깊은 뜻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 제대로 못 보낸 자식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하나 출세 위해 공부시키려 모든 것을 팔아 뒷바라지. 의대를 졸업 의사가 된 아들, 며느리가 무슨 이유를 앞세워 부모를 배척하는 세상. 허름한 새빵 얻어주고 개밥 주듯 생활비 20만 원 주면서 아들 집에도 부모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세상.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구나 노인 병원에 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어느 한 노파가 며느리에게 전화하니 시어머니에게 노후 준비 문제를 따져댑니다. 노후 준비 못한 이유를 아들 의사 만들었지라고 대답을 하면 며느리 말은 부모가 학비를 대는 것은 당연이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며느리, 힘없는 노인은 기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기죽은 노인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다시는 그런 짓 않겠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어쩌란 말이요. 부모는 누구나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합니다. 아들이 성공을 해야 가문에 We don't talk the way we used to. No long stories, no late night noise. Just passing glances in the hallway, like we already know the choice. The walls have learned our breathing. The floor remembers every step. We don't talk the way we used to. No long stories, no late night noise. Just passing glances in the hallway, like
we already know the choice. The walls have learned our breathing. The floor remembers every step. We don't talk the way we used to. No long stories, no late night noise. Just passing glances in the hallway, like we already know the choice. The walls have learned our breathing. The floor remembers every step. 내 영광이며 우리 집 기둥이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 기둥이 부모를 배신을 합니다. 부모 모시는 공양법을 안 배웠으니 부모 공양을 안 하는 것 당연지사가 아니요. 그 자식들이 불효가 되는 이유도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훗날 자기 목 챙겨 노후 준비를 하였다면 자식이 불효란 말을 듣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자식은 적성을 봐가면서 힘대로 키우고 내 몫은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정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눈물은 왜 흘리나요? 왕자, 공주가 부모 모시는 법을 모르고 자랐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두말 할 것 없이 부모가 부모 공양법을 안 가르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까마귀도 어미가 늙어 힘 못 쓰면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고사성어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 공부 학비 대느라 이 생명 다 바쳐 일한 후에 훗날 재산 남는 것 없이 빈손이라면 당신은 큰 중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묻는다면요? 고급스런 자식집에 가보면 그 답을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멋쟁이 며느리, 잘난 손자들까지 당신의 늙고 낡은 의복 초라한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눈총 속에 아이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골방에 차라리 못 가르친 놈하고 욕하고 욱박지르며 싸우는 편이 더 인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늙기 전에 늙기 전에 꼭 자신의 노후 준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노후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노년, 주지 못하는 노년, 노년이 되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떠신가요? 박태훈의 해악이 있는 아침 중에서 좋은 글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참으로 한탄스럽고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대가가 이런 푸대접이라니요. 나의 노후 준비에 대해 한 번쯤 되돌아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앞서 나간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을 기다린 것. 89세인 김덕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살면서 내가 배운 건 행복이란 조건이 아닌 선택이라는 거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선택인 셈이죠. 우리에게 닥칠 일을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짜증, 두려움, 실망 같은 감정들은 모두 자신이 유발한 감정일 뿐입니다. 만약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 연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외부로부터 온 압박이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80세의 최갑수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살다 보면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울하고 부르퉁한 모습으로 신세 한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용감한 얼굴로 삶과 잘 지낼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70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이미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를 겪고도 행복과 만족감, 심지어 기쁨까지도 느끼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거나 우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선택하는 연습을 위한 기회일 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려움과 공경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로 매일매일 삶을 포용하기 위한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으로 그 사실을 직접 검증해온 인생의 현자들이 그렇게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이 길다고 착각한 것. 노인분들은 모든 것을 시간과 연관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삶의 본질입니다. 젊을 때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처럼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기도 하지만, 보통은 젊은 나이에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앞에 남겨진 수십 년의 삶이 끝도 없이 길어 보여서 딱히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중년이 되고 온갖 풍파를 겪다 보면 문득 인간이 시간의 동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세 전후가 되면 심리학자들이 제한된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죠. 삶의 행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이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리 진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물을 쓰지도 않으면서 온종일 틀어놓는 세면대를 보는 심정일 것입니다.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라틴어인 카르페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지만 원래는 하루를 수확하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 하는 바도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그런 인생관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얻는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행을 내일로 미룬 것.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줄곧 보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여러 풍경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TV나 라디오도 쉽게 접할 수 없었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 역시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세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왔건 혹은 한 곳에서만 줄곧 살았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생의 현자들은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여행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그들은 장시간에 거쳐 여행 이야기를 하고도 이야기를 마칠 무렵이면 항상 아쉬운 듯 말하죠. 늘 그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걷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고 체력도 약해졌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꼭 보고 싶은 곳들이 있다고, 꼭 가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시간과 몸이 허락하는 한 여행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동반자와 함께 말이지. 지금 당장. 81세 장기수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하면 여행을 많이 하기로 했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아내가 세상에 없었어. 너무 늦었지. 몇 번 혼자 여행을 가긴 했는데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로키 산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경이 예술이었어. 옆자리에 아내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더군. 저 빛깔 좀 봐. 인생의 현자들은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행은 견문을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해주므로 아주 많은 이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행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분도 느끼게 해줍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를 계획하세요.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마지막 10년은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렸던 것.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의 가능성을 적게 보고 칸막이로 둘러싸인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제한된 공간이 주는 익숙함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할까봐 또는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서 외국에서 몇 년 보낼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현자들은 이런 태도를 크나큰 실수라고 꼬집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네라고 답하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말이죠. 같은 기회가 두 번씩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좋아해보자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흥미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걸 그들은 강조합니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직장을 다니며 간부가 되었고 조기 퇴직을 해도 될 정도로 돈도 벌었지만 든든한 은퇴 자금에도 불구하고 늘 정체돼 있었던 자신의 직장 생활이 후회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도전할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성적인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한 번도 열정과 의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려거든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후회가 적을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은 충분하지.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 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려. 술 먹어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